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로스넌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새해 카운트다운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맞아요. 곧 설날이잖아요. 설도 설인데 그 아침에 뉴스 나오신 걸 우연히 봤거든요. 네. 낮 기온이 12도? 맞아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거 원래 1월 초봄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봄이 온 것 같아요. 꽃이 피고도 남을 그런 온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는 벌써 이 동백꽃이 피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와 제작진만 웃는 이 분위기는 참 훈훈한 봄 같습니다. 네네. 무슨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있죠. 네, 어떤 프리지아 좋아합니다. 아, 노란색. 그렇죠. 제 이미지는 좋아합니다. 세상 할미꽃이나 해바라기지만 네. 또 프리지아가 또 아름답고 또 예쁜 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노래방을 갈 기회가 있다면 프리지아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어쩌다 보니 이제 좀 점점 뭐가 옵션이 느네요. 사드릴 것도 꽤 있고 노래방비까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피디님과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체험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꽃 하니까 또 다양한 꽃들도 많지만 제주도에 흐드러지게 핀 그런 다양한 꽃내음 나는 꽃들과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인지 몰라도 제주은행의 채용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주은행이요? 네. 이 기업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주은행이 이제 6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은행의 이름부터가 은행의 성격을 대변합니다. 지역의 경제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지역 토착 브랜드라고도 볼 수 있는 제주은행은요. 69년도에 설립이 돼서 제주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이어온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네. 일반적인 뭐 대출 업무, 여신 업무, 뭐 카드 업무, 방카슈랑스 업무, 다양한 기초적인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제주은행은 현재 23곳의 지점 그리고 6개의 출장소, 서울과 부산에 각각 한 곳씩 출장소가 법인이 현재 브랜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은행입니다. 매달 그 대구은행부터 해서 총 6개 은행들이 지방은행 브랜드가 이렇게 브랜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뭐 랭킹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주은행은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다양한 사업과 그리고 제주도 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은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신한금융그룹에 2002년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M&A가 이루어지면 그 기존에 있던 은행 브랜드가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는 제주은행이라는 이름과 고용승계는 동시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제주은행이라는 이름을 남겨둔 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교류가 신한금융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은행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제주를 더 가깝고 편리하게 당신에게 설레임을 안겨주겠다. 뭐 이런 캐치프라이즈가 인상적인 제주은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주은행의 최근 현황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현황을 찾기가 좀 애매했던 것이 이 회사가 상장된 회사인데 주가가 상당히 지난달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겁니다.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는 업비트의 두나무가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 등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기사들을 보면 죄다 그 내용밖에 없어서 가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BC카드와 ESG 마케팅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뭐 엄청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은행업 본연의 것 외에도 다양한 그 사업에 외연을 그리고 브랜딩을 넓혀가는 전략을 좀 엿볼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어쨌든 제주은행을 지원을 할 때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M&A 이슈라든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의 전환 이런 내용들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썰은 썰이니까요. 이 부분을 지원 동기라든지 본인의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입하진 않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참고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은행의 미래의 모습 중에 상당수가 결국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의 가는 노력들인 부분들과 ESG를 필두로 은행업이 갖춰야 될 영역, 파이, 책임감이 더 넓어진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꼭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채용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채용 공고가 사실 1월 달에 이 은행 공고가 나오는 건 농협중앙회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고맙게도 1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로 해서 채용 소식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2자리, 전산직으로 1자리입니다. 전산직이 이제 IT 직렬을 말하는 거니까요. 두 분야의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2월 4일 날 필기시험 그리고 인적성 검사 이후 1차 면접과 2차 면접과 채용 검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통해 3월 초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대사항이 이제 좀 다른 은행들, 시중은행들에 비하면 좀 친절하게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는 기초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AI, CPA,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간평사 결국 은행업에서 영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띤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우대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그 밖에 IT 관련 자격이나 공인 어학 성적 우수자분들에게도 네. 이제 기회가 제공된다는데 대부분 이제 점수대가 오픈이 되어 있는 곳과 이렇게 점수대가 오픈은 되어 있지 않은 채 우수하면 인정해 드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곳들의 경우는 정말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그냥 예를 들어서 토익이 내가 한 905점이다. 네. 뭐 910점이다. 이러면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고고익선인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뭐 이걸 넣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만 우대의 조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진 마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가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우대하는 조건들은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에도 익히 만나셨겠지만 제주은행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제주은행이다 보니까 지역인재를 우대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좀 녹여져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채용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 자격, 금융 자격, 그리고 IT 자격, 어학 점수까지 다양한 트랙으로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점들은 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일반직이 두 자릿수이다 보니까 이게 뭐 몇 명 안 뽑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일반직 그리고 일반직 안에서도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래도 어림짐작으로 한 30여 명 정도의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개 강사의 뇌피셜이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지점들과 개수들을 파악했을 때 산출해 볼 수 있는 계산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디의 채용투독에서 제주은행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서류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이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1번 항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주세요. 5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쌤? 예, 일단은 그 500자 안에 네.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네. 성장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키워드나 나의 가치관을 정리를 해주는 게 초반부에 250자 안팎으로 작성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녹여져야 된다면 두세 문장 추가돼서 뭐 한 350자까지 말이죠. 그 이후에 성격의 장단점이 해당 가치관을 통해서 녹여져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자소서를 잘 써서 통과되게 하는 어떤 바로미터의 문항이라기보단 향후 면접 전형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 문항들, 특히 3번 문항 등에서 혹은 4번 문항의 자유기재 부분도 나올 텐데 이러한 문항들의 경험을 좀 자세히 녹여도 되는 부분이니까 핵심 위주로 적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핵심 위주로 적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또 다른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핵심이 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겠지만 뭐 만약에 주변 분들이 연지 씨의 가치관이 뭐냐라고 물으면 네.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런 포인트인 겁니다. 지금 굳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그니처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네. 키워드가 꼭 어떤 성격적인 거나 태도적인 거에 단어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문장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한 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만다라든지 혹은 주변의 어떤 뭐 부탁이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 채 최대한 헌신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뻔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나레이트 해줄 줄 아는지를 좀 평소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 즉 내가 어떤 키워드나 어떤 문장으로 나를 표현할지를 모를 때의 경우라면 실패했었을 때의 경험이나 실패했던 어떤 이력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반추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당시 내가 왜 실패를 하게 되었고 어떤 점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한 점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 달라진 나를 기점으로 초반부에 내용들이 좀 나와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맨날 탱자탱자 놀고 뭐 쉬었네 이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엔 내가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으로 아주 정상적이고 건실하게 지낼 수 있었는가라고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네. 너무 억지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핵심 가치나 인재상의 나를 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항은 철저하게 그냥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함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너무 억지로 맞추다가 근거 경험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맞추면 되겠지만 뭐 꼭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이번 항목은 세 가지로 소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2-1입니다. 제주은행 지원 동기 및 해당 분야에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500자고요. 2-2번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본인만의 준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또 500자입니다. 2-3번 지원한 분야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500자네요. 네. 그럼 1,500자로 모두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1,500자로 적으라고 하기에는 좀 분량도 많고 어렵다 네. 보니까 각각의 소항목에 맞게 묻고자 하는 말들을 잘 적어주면 좋은데요. 2-1을 보자면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왜 다른 시중은행도 많은데 제주은행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적는 건데 그 이유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은행을 지원할 때는 좀 지양해야 될 요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고장이 될 수 있는 제주 지역 인재분들이라면 제주 도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중심에서 제주은행이 지난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경,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 지원할 때는 좀 지향적이더라도 이쪽을 지원할 때는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차피 면접 때 다 걸러지게 될 테니까요. 네. 그게 만약에 좀 부담된다면 결국 은행권 자소서의 작년부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업계의 주요 트렌드, 이슈와 관련해서 제주은행이 어떻게 발맞춰 나아가고 있는지 등을 위주로 보는데 엄청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마케팅과 같은 요소들과 잘 결합을 해서 어떻게 은행업에서 제주은행에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뿜어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내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지원 부문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2는 직무 지원 동기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본인께서 직무 역량을 어떻게 그간의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다면 잘 길러져 왔는지 혹은 특정한 경험을 통해 발현된 나의 강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식으로 이어주면 좋겠고요. 네. 2-1과 연계성이 있게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고 꼭 연계성이 없더라도 명확한 소제목이 기재된다면 좀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3은 입사 후 포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입행 후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다할지를 적어주면 좋은데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적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고요. 뭐 이를테면 빠르게 적응을 하겠다. 적응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될 걸 마치 엄청난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단 잘 적응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 어떠한 성과를 담당하게 될 점포에서 지점에서 거두고 싶다 식으로 이야기를 좀 뻗어나간다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회사 지원 동기를 묻는 1번과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2번 항목을 좀 연계성 있게 작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고요. 3번은 입사 후 포부 작성하는 건데 네. 막연한 포부는 적지 말자라고 또 팁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볼까요? 3번 항목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창의성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항이죠. 창의적 아이디어를 묻는 그런 문항인데요.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이미 신한금융그룹의 산하에 있는 곳들에서 대부분 인재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해서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늘 해왔던 대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점에서의 아쉬운 부분들,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내가 캐치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기존의 과거 경험을 통해 대입을 하든지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서 새로운 시도가 되었다라는 점으로서 내용이 후술이 되는, 즉 내가 그 당시 에피소드에서 무슨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동이 옮겨졌다. 이게 이거보다는 저게 낫지 않을까? 기존보다는 새로운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고 I got it. 내가 생각한 것이 글에 잘 녹여지는 게 이 자소서 작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합격 자소서들 보면 그렇게 안 적어도 합격 잘만 되던데 그렇게 적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안 적었기 때문에 이제 면접 때 질문을 좀 곤란하게 받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서류 통과용의 목적이라기보단 면접 질문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한 도구로서도 봤을 때 글의 구성상의 특징 잘 기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리하다면 창의적 사고라는 걸 이 방법보단 저 방법이 낫지 않냐고 제안했고 결국 좋았음 이라고 끝내기보단 그 말하기 이전 단에 앞단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저런 접근이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더 기존과 다른 방법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도입했다라고 말을 꼭 해주시는 것, 글이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면접 질문을 잘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구성상의 특징을 잘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 3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그 어떤 자기소개서를 스킬로 이해하거나 네. 그 취업 서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창의적인 발상이란 기존 거와 다른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것이기에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면서 한 100자 정도 잡아먹으면 네. 훌륭한 나의 글을 적기 빠듯하다. 물론 글자 수가 1000자면은 네. 왜 안 되겠습니까? 그쵸. 글자 수가 적게 500자 남짓이니까요. 글자 수의 압박, 탈압박하시려면 정의는 미뤄달라 말씀드립니다. 네. 끝으로 4번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참 특이합니다. 자유기재 500자인데요. 네. 자유기재니까 정말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자꾸 오늘 질문을 좀 드려서 그런데 만약에 연지 MC님께서는 만약에 자유기재를 해야 되는 곳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네. 어떤 걸 기재하고 싶으세요? 가장 제가 역량이 가장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위주로 작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그니처를 적어야겠죠. 네. 물론 앞에 적은 것과 겹치지 않게 네. 말이죠. 지금 MC님께서 정답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이러고 끝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앞에 작성한 것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해 주면 좋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2-1번에 회사 지원 동기를 쓸 때 은행업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내가 거의 못 적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근에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 조사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 1번부터 성장 과정도 은행에 맞췄다. 모든 걸 은행에서 요구하는 키워드와 테마에 나를 맞췄다고 한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에피소드지만 나의 강점을 잘 드러냈던 에피소드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또 자유기재이기 때문에 경험기술이나 경력기술서를 쓰듯이 요약적으로 또는 적어주셔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네. 이력사항에서 기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이 부분은 내가 꼭 면접 때 질문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잘 녹여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고 개조식으로 작성하셔도 자유기재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압박에선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재하지 못한 역량을 작성하는 것도 좋고 이 경험이나 경력 기술처럼 작성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 4번 문항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쌤? 이 4번 문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어떤 자유기재라는 점이니까 네. 어떤 에피소드를 꼭 적어야만 튄다 안 튄다 이렇게 좀 녹여보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던 네. 그런 나의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 할지라도 키워드가 있고 테마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용해 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엄청 시그니처하고 휘황찬란한 에피소드만이 답은 아니니까 그 네.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은행의 역사를 적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지식 배틀처럼 장학 퀴즈처럼 더 자세한 장학 퀴즈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후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예, 면접 전형에 대한 후기들을 보면 조금 네.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면접 후기의 경우는 일단 가장 킬링 질문이 뭐냐면 네. 왜 우리 은행에 지원을 했는지, 왜 입행을 제주은행에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네. 이유를 조금 피상적으로 물을 경우엔 꼬리 질문에 가깝게 재차 질문을 받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꼬리 질문이라는 게 꼭 연달아 따다다다다 총 쏘듯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면접이라는 한 텀 기간 동안 적게는 2차례, 많게는 3차례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왜 우리 은행에 입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라고 묻지만 다른 은행 대비 우리 제주은행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혹은 제주은행에 대한 특징 혹은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은행이 밖에서 봤을 때 어떻고 오늘 면접 와보니까 어떠세요? 네. 본인이 우리 은행에 어울리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은행에 최근 오픈되어 있는 상품명 알고 있을까? 이거 다 왜 우리 은행으로 입행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돌려묻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질문들을 다 따로따로 대비를 하면 네. 모든 답변을 다 따로따로 대비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한두 가지의 답변을 잘 요령껏 몇 차례 좀 돌려막기란 표현은 그렇지만 잘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답변을 너무 스크립트하고 암기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면접에서 좀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종 면접 후기들을 보면 작년의 후기를 봤을 때 면접관 3분의 면접자 6명 전형적인 다대다의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답변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할 말을 핵심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시되 꼬리 질문을 받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답변을 길게 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이런 스타일의 면접의 특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면접 전형에 있어서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네. 후기들, 작년, 재작년의 후기들을 보면 면접관들은 압박을 안 준다라고 하는데 답을 못하니까 내가 압박감을 느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최대한 면접 상황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변 스크립트를 그대로 내가 나레이트를 한다는 건 그건 이런 프로그램의 MC님들이나 앵커님들의 역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면접 상황을 이해하고 면접관이 나에게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나를 채용할 수 있게끔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준비한 답변의 활자, 문장, 스크립트를 달달달 나레이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감안한다면 생각보다 면접은 수월할 겁니다. 네. 오히려 면접 전형까지 가는 과정에서 통과가 잘 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2023년 제주은행 채용에 도전하시는 구직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시중은행을 지원을 하는 기회가 어쩌면 올해 상하반기가 많은 채용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현재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주은행의 채용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적극 지원하셔서 소중한 그리고 좋은 일자리 기회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